안녕. 여러분의 인생 도반, 투자 도반, 그레이스입니다. 오랜만에 또 왔어요.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그 매도에 관한 얘기예요. 매도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매도를 좀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? 제가 투자 초기에는 막 열정이 넘쳤거든요. 열정이 넘쳐서 막 종목 스터디도 진짜 많이 하고, 그리고 막 그 뉴스도 막 각종 CNN, 월스트리트 이런 거 다 챙겨보고, 그러다 보니까 아주 쌈박한 종목들을 많이 알아냈어요. 많이 알아냈고, 특히 이제 어떤 종목들은 막 30배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막 인증샷도 찍어 놓고 막 그랬는데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매도는 그렇게 하면서 열정적으로 막 종목도 발굴해내고 또 뭐 이 종목 저 종목을 열심히 사보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는 어느 정도 잘 하게 됐어요. 근데 그걸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, 제가. 그 당시에. 그래서 어, 어떤 종목들은 조금 오르면 너무 빨리 파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10배 먹을 수 있는 거를 한 2배나 아니면은 뭐 한 20%밖에 못 먹고 다 팔아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나 매도 진짜 못하는구나.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그냥 놔두는 거예요. 생각보다 뭐 금액이 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쭉 놔뒀다가 걔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만 그냥 기분만 좋고 다시 쭉 내려오는 거죠. 갑자기 이렇게 확 치솟았다가 쭉 내려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까 이렇게 그 기다리다 보면 그게 그런 종목들은 또 생각보다 기다림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.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어떤 좀 나쁜 악재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막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막 그랬거든요. 손해보고 팔아버리고. 근데 그런 것들은 또 팔아버리고 나면 너무 속상한 거죠. 왜냐면 얘가 얼마까지 치솟았다는 걸 아니까 그때 팔걸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저의 딜레마는 이 매도 시점이었거든요. 언제 얘를 팔아야 되는가. 그러니까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영입을 하는데 얘를 팔아야 될 시점이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로 훨씬 더 오래 했던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오늘은 이 팔아야 될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. 여러분도 어쩌면 똑같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거든요. 이제 친구는 그랬어요. 같이 이렇게 주식 도반 오랫동안 부동산 도반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기를 뭐 할 수 있을 때 그냥 이익 실현하는 게 낫고 또 너는 조금이라도 남기고 팔았으니까 손해본 게 아니야. 배합할 필요 없어.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어떻게 얼마만큼 충분히 얘 이익을 다 뽑아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그걸 연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, 차트를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가끔 이렇게
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나잖아요. 한 사람을 만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세계,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을 그 사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음, 함께 누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가 다 했을 때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? 그 충만하게 서로 우정이나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. 종목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위해서 늘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 나 진짜 못하는구나, 난 이걸 못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냥 포기를 했었다면은 어땠을까라고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. 가장 잘한 게 그 문 앞에 서서 어떡하지, 무서운데, 나 못하는데 그냥 하지 말까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적이었고 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요새 새기는 거는 한 종목을 우리가 사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사는 거는 저번에 한번 제가 공유를 한번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적어도 뭐 자산이 얼마나 되고 부채가 얼마나 되고 매출액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퍼가 어떻게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뭐 한 몇 년 동안의 뉴스들 그런 것들 검색해서 얘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런 회사의 스토리들을 기본적으로 연구해서 사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. 이 매도 시점을 정할 때 내가 왜 샀는가, 왜 샀는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걸 만약에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은 어떤 시점에 왔을 때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. 얘가 계속 안 올라서. 그러다가 얘가 이제 조금 오를만 하면 막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. 누구나. 빨리 본전을 건져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조금 올랐는데 그걸 팔아버리고 나중에 걔가 뭐 몇 배, 두 배, 세 배, 다섯 배 이렇게 10배 이렇게 가는데도 그걸 갖다가 지표만 보고 있으면서 나 왜 팔았지 미쳤나 봐 이렇게 하고 있을 그럴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사람마다 자기의 그런 역량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자산 상황이 다르고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게 꼭 오를 수도 있고 자기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자꾸 이런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자꾸 해보면서 자기만의 그런 방식이 생기거든요. 근데 옷도 많이 사본 놈이 잘 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사고 팔고 이런 걸 연습을 작은 돈으로 자꾸 해보시면서 요런 시점이다. 뭐 얘는 지금 요게 조금 고평가됐고 얘는 얘는 싸다. 그런 감각이 올 때까지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왜 내가 이 회사를 샀는지를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세상에 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업은 없거든요. 옛날에 그 버블 붕괴 시절을 생각해 보면 와 이거 진짜 앞으로 잘 나가겠는데 그런 애들 망한 애들도 많고 또 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지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나는 이것 때문에 이 회사를 샀다라는 걸 메모해 두시고 산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. 산 후에도 무조건 뭐 우리가 결혼 딱 했다고 해서
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계속해서 결혼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씨앗을 심는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계속 거기 물을 주고 시시때때로 살펴보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늘 이렇게 살펴보고 뭐 큰 악재가 있나, 누구 내부자가 뭐 갑자기 파나, 갑자기 사모으나, M&A가 되나, 그렇게 진화해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갑자기 부채가 늘어나나,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얘를 이렇게 하고 나가다가 어, 어떤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호재가 있어. 내가 요거 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얘가 있어. 그러면 아, 그래도 여기 조금만 내가 지금 그래도 이 기분을 누려야 되니까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. 조금만 팔고 한번 지켜봐 볼까? 이렇게 해볼 수 있고 또 만약에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샀는데 이 이유가 만약에 악재가 있어갖고 없어져 버렸다. 그러면 그게 바로 뭐 손절이나 그걸 정리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시점도 너무나 급하게 했었거든요.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나오면은 막 갑자기 그날이 제일 많이 빠져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다 그냥 막 팔아버리는 거죠.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. 그러면 그때가 손해가 가장 큰 시점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는 시점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또 얘가 굉장히 막 심한 악재였는데도 또 뭐 어떤 스토리로 조금씩 오를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. 그래서 조금 얘를 놔뒀다가 어느 적당한 시점에서 가장 손해가 적을 그런 시점에서 우리 헤어지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은 좀 내가 정리해야 될 그 종목도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물론 지금은 이제 약간 매수를 해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, 물론 뭐 팍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, 그런 바닥을 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. 뭐, 진짜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은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, 지금은 이제 슬슬 발을 좀 담궈 놓고 이제 내가 사고 싶다 이런 애들은 관심 종목에 이렇게 좀 넣어놓든지 한두 주를 이렇게 사놓고 얘네를 이렇게 보면서 좀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집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큰 소망이고 저의 큰 꿈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얘기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또 나눠보고 싶었어요. 오늘 제가 이제 그 화면에 띄워놨던 이 고레카와 긴조라는 사람의 이 말이 참 좋죠. 투자는 거북이에서 토끼가 되는 순간 실패한다.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한 1억 투자해서 만약에 1,000만 원을 한 달 만에 벌었다. 그러면은 뭘 할 것인가 내가. 뭐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이랑 술 먹거나 그러겠죠?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성장을 가져다 줄지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. 오히려 막 뭐가 잃고 안 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서 방법을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그 순간이 막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순간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계신다면은 그리고 지금 만약에
너무 힘들어 죽겠다.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중이다.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오늘도 졸라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? 엄청 운이 좋은 그런 날을 맞고 계신 거랍니다. 내일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여러분이 되실 거니까요.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.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앞으로 쭉 이렇게 행복하고 또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평화로운 주말 되시고요. 사랑해요. 안녕.